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속주의 전문가 나초록회사입니다. 자, 오늘 벌써 15회차입니다. 나초록회사의 앱2로 풀어보는 상속증여 절세 전략. 중소기업 및 연매출 3천억 미만인 중견기업이라면 가업 상속공제를 적극 활용해라. 특히 최근에도 이 가업 상속공제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 7년을 줄었다든가 업종 변경에 대한 제한이 좀 많이 풀렸는데, 다음 웹툰 사례를 보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모 중소기업 대표이사 사망으로 막대한 상속세를 부담한 뉴스를 본 적이 있어? 그러게요. 세금이 무려 100억 정도 나와서 결국에는 회사를 매각했다고 하죠? 훌륭한 회사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곳이었는데 안타깝소. 우리 회사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소. 회사를 잘 운영하는 것 못지않게 잘 승계해 주는 것이 바로 회사와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되네. 근데 우리 회사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인가요? 다행히 매출과 업종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소. 장남이 가업에 관심이 많으니 이번 주말에 같이 상의하는 것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웹툰 잘 보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유망했던 그 중소기업들이 가업을 상속하는 와중에 경영권이 박탈이 된다든가 아니면 승계 과정이 굉장히 애를 먹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사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업 상속 그 공제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세 가지 이슈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업 승계에 관련된 세제 지원은 가업 승계에 관련된 세제, 첫 번째는 가업 상속공제가 있을 수 있고요. 가업 상속공제. 이걸 본격적으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릴 거고, 두 번째는 가업 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특례 규정이 있을 수 있다. 증여세 특례 규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자, 세 번째는 상속세 연부연납. 가업 승계 재산이 일정 퍼센트를 넘었을 때에는 굉장히 연부연납 기간을 길게 주고 있는 거죠. 자, 1번, 2번, 3번이 가업 승계에 따른 세제 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최근에 이제 개정된 사항을 보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가업 승계가 이루어지거나 상속이 이루어지고 나서 엄격한 사후관리 기간이 사후관리가 10년에서 몇 년으로 줄었다? 7년으로 줄었다. 굉장히 많이 준 거죠, 사실은. 사후관리가 너무 엄격하다라는 어떤 건의사항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10년, 7년을 줄었다. 두 번째는 업종 분류, 업종 변경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좀 완화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중분류 내에서의 변경이 허용이 됐고요. 중분류 외에서 변경은 평가심의위원회, 평심을 거치면 변경이 허용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사례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그러면 가업 상속공제를 받았을 때 절세 이펙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들 제 책에 있는 내용 위주로 잠깐 보면 페이지 178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총 재산이 가업 재산에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100억이고요.
일반 재산이 10억 해서 토탈 110억이라면 이렇게 110억이라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업 상속 공제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랑 가업 상속 공제에 해당이 되는 경우를 각각 비교해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10억이야, 똑같이. 110억.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뭐 10억을 했다 칩시다. 10억. 그러면 여기는 100억이 이렇게 과세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최종 세액은 이 경우에는 약 44억 정도 나온다. 44억. 자, 근데 가업상속공제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일괄공제 10억과 마이너스 100억까지.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했다면 200억 이상 되지 않습니까? 10억 공제에 차감이 되기 때문에 제로가 된다. 세금은 제로. 양자 간의 디퍼런스는 44억 차이가 나도 되어 있다. 굉장히 큰 차이죠. 가업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가업 상속공제 요건을 잠깐 보면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나눠져 있죠. 중견기업은 연매출 3천억 미만인 경우 이렇게. 자, 중소기업 중에서 별표에 따라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업종별 규모를 이해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업종 일반적으로 이제 안 되는 업종이 저희가 임수급이라 하죠. 임대업, 숙박업의 경우에는 안 이루어지고 저희처럼 뭐 회계, 법무 이런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산 총액이 5천억 미만이어야 된다. 자, 중견기업은요. 연평균 매출액이 3천억 미만이면서 이 요건. 그 다음에 피상속인이 최소 몇 년 이상?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어야 된다. 자, 주식 보유 기준은요. 예를 들어서 50%인데 특권자 지분을 합쳐서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쳐서 50% 이상이어야 된다. 상장사는 30% 이상이어야 된다. 대표이사 제지 요건은 1번, 2번, 3번 중에 한 가지를 충족해야 돼요. 기업을 영위한 기간에 5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을 했거나 이렇게 10년 이상의 기간을 했거나 예를 들게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가업을 승계받은 상속인의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18세 이상. 그 다음에 가업 종사는 상속 개시일 전. 상속이 이루어지기 on to 2년 전부터는 가업에 종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아버님이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2년이 안 되어도 가능하다라는 예외조항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취임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예를 들어서 상속 개시일도 6개월이죠. 6개월 이내에 임원으로 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신고 기한으로부터 on to 2년 이내에 뭐로 취임해야 된다? 대표이사로 취임을 해야 된다. 이러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사후관리 10년에 7년으로, 그 다음에 중분류 내 업종 변경이 허용이 된다. 평심을 거치는 경우에는 중분류 외의 업종 변경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사후관리 기간은 10년에서 7년인데 가업용 재산의 20% 이상 처분을 하면 안 되죠. 미종사에도 안 되고
지분이 감소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매년 정규직 및 총급여액이 기준의 80%에 미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매년. 그 다음 7년간 총평균이 정규직 및 총급여액 기준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징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업종 변경. 자, 봅시다. 이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제조업 중에서 이쪽은 무슨 화학 제품 제조업이고요. 이쪽은 이제 의약품 제조업이에요. 이렇게 해서 소분류로 보면 소분류 내에서의 변경은 가능하다. 이 내에서의 변경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중분류 외에 예를 들어서 화장품 제조를 하다가 의약품 제조를 한다든가 의약품 제조에서 화장품 제조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평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죠. 의약품 제조 기술을 활용해서 화장품 제조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평심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가업 상속공제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약을 해보면 가업 승계 관련된 것은 가업 상속공제, 그 다음에 가업 승계 주식에 대한 징에서 특례, 상속세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최근에 엄격한 사후관리가 10년에 7년으로 그 다음에 중분류 내 업종 변경을 허용하고 평심을 거치는 경우에는 중분류 외 변경도 허용을 한다. 자, 오늘 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